네. 아베 후임으로 스가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한일 관계의 변화는 어떨지 좀 현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채 네. 교수님. 네,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제 목소리 네네.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자, 스가 자민당 총재가 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고 하는데 이번 총리 교체 의미부터 좀 진단해 주시죠. 네, 8년 만에 새로운 총재로 교체되어서 일본에도 변화가 감지되지만요. 이 아베 전 수상의 그림자와 영향력이 너무 커서 아직도 실감이 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아베 없는 아베 내각 아닌가 또는 아베의 4차 내각 아닌가 좀 이러한 반응들도 있습니다. 아베 없는 아베 내각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일본의 현지 언론이라든가 여론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새로운 내각이 등장했기에 기대는 많은 것 같고요. 수가 이영채 교수님. 전화 연결이 지금 안 된 모양인데요. 예, 다시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스가에 대해서 아베 2.0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7년 8개월여 만에 아베 총리가 직접 사임을 했고 그 후임으로 자민당 총재가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를 통해서 새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고는 하는데요. 스가가 총리로 선출된 이후에 곧바로 내각 꾸리긴 했습니다. 내각의 2인자로 불리는 관방장관 이 자리를 누군가가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 여기는 또 누가 올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방위상에는 아베 총리 친동생을 앉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연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잠시 뒤에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며칠 전에 의원 150여 명이 참여하는 일본 통합야당이 출범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야당은 어떤 역할을 지금 꾸리고 있을지 또 여당인 자민당 그동안 아베 총리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것이 좀 급반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지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고요. 어제 스가 총리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1년 내에 국회 해산하고 총선거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를 두고 올해 10월 전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9월 전후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도 좀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서한도 보냈다고 하는데 연결됐다고 합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들리세요? 예, 죄송합니다. 끊겼네요. 예, 괜찮습니다. 연결됐으니까 다행이네요. 먼저 그 스가 지금 저희가 일본의 현지 여론이라든가 언론의 반응부터 좀 여쭈다가 전화 끊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는 일단 수가 신임 수상이 공격형보다는 좀 수비형 내각이다. 즉 조기 총선의 가능성도 보인다. 좀 이런 내각을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분이 지방 출신으로 좀 자수성가한 형태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목소리는 일단은 촉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좀 저희가 좀 알고 싶고요. 앞서서 그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 관방장관은 누구로 채울까에 대한 관심도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원래 수가 신임 수상은 아키타라는 지방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도쿄로 와서 호세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실제는 파벌이 없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아베 수상에게 발탁이 되어서 8년간을 함께했죠. 예, 아베 수상의 그림자라고도 불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관방장관직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관방장관은 카토 카츠노부라고 즉 우리 한국에서는 이번은 후생 노동장관으로 초기에
코로나 대응에 세태한 장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래는 다케시다파라고 하는 아베 수상의 파는 아니지만 아베 측근으로 불릴 만큼 아베 수상과 가깝고요. 하지만 이 관방장관이 수가 수상과는 이 부관방장관으로 호흡을 맞춘 적도 있고 무엇보다 입이 좀 무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은 고용이 되었지만 아베 수상의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고 하는 평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베 총리의 동생을 그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방해상에 앉혔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이번 인사 중에 가장 주목받는 인사가 이 방위상의 키시 노부오 씨를 등용한 건데 원래는 아베 수상의 실질적인 친동생이죠. 하지만 외조부 쪽이 아이가 없어서 양자로 보내진 사람인데 이 방위 대신도 했었고 안전보장통인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왜 이 키시노부를 기용했는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베 수상이 마지막 과제였던 것이 헌법을 개정하지는 않지만 적 김지 공공 능력을 강화한다라는 헌법을 초월하는 방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이 의도하기도 하는 건데 즉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즉 스가 정권은 총선거로 인정된 정권이 아니기에 아직 정통성이 없죠. 네. 그러면서 이 아베의 친동생을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미 안보 정책을 계승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베가 추진을 했던 그 평화 헌법 개정한다는 것이라든가 아베노믹스 이런 것들 계속 그러면 스가 총리가 진행시킬 것으로 봐도 될까요? 예, 일단 아베노믹스 자체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아베노믹스가 실제로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역 관계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수가 신임 수상도 어떻게든지 경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정책은 개선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 아베노믹스 같은 형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베 수상과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베 수상은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일정을 박았는데. 네. 이 수가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자기 임기 내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서 아베 수상 쪽 보수의 지지는 받아야 되겠지만 국민들과는 좀 아베 수상과는 차이점을 좀 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좀 모순점이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도 썩 좋지를 않고 코로나19 대응도 좀 부실했고 여러 가지 측근들의 비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는 물러나게 됐는데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는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지금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최근에 일본의 야당이 입헌 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새롭게 150명의 새로운 야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 지금 수가 신임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총재 선거가 되면서 이 야당 통합이 완전 여론에 가려져 버렸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 이 통합한 신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히려 또 선거까지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 또 정계 개편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아직은 대안 세력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후이민 스가 총리가 그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스가 총리 앞에는 워낙 많은 과제들이 있어서요. 먼저 이 코로나 극복도 해야 되고 네. 또 경제 회복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고스트 트래블을 해서 여행을 보내는 이런 경제 정책을 썼는데, 도쿄도 포함을 시키고 또 이제 휴대폰도 40% 인하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정책들은 내보이면서 지지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워낙 이 아베 수상이 남겨놓은 과제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코로나와 이 경제 회복을 동시에 잡을 것인가? 아베처럼 파벌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못했던 것을 무파벌에 그리고 권력도 없는 새로 등장한 수가 총리가 이걸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한계가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올림픽 문제와 그리고 중의원 회상을 하면서 총선거를 언제 실시할 것인가 실제 놓여져 있는 과제들은 난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 같은 것들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가 총리는 이번에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임기가 아베 총리의 자녀 임기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 9월이 자민당 총재 선거고 예. 아베 수상이 중간에 사임을 표명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이 자민당 총재 1년 임기로서 이번에 수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1년이 지나서 내년 9월에는 다시 총재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중간에 일본은 수상이 중의원을 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중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하게 된다면 네. 아마 이때는 이제 스가 신임 수상의 지명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서 이 스가 신임 수상에게는 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 마지막 카드이기도 한 거죠. 예. 하지만 이것을 둘러싸고 이 다른 파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네. 이 스가 신임 총재가 자기 의도대로 정치를 할지 일단 초기에는 아마 보수 정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보다는 아베 수상을 계승한다. 이 노선을 일관되게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 정치 지형이 워낙 달라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그 일본에서 파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탄생할 때 55년에 자유당과 민주당, 보수와 혁신이 함께 결합을 해서 내부의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선거구, 지금은 소선거가 되었지만 대선거구였을 때는 복수의 자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서로 지역별로 이 국회의원직을 나눠 가졌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는 파벌이 만들어졌고 약 7개 정도의 파벌이 지금 현재 자민당 내에서의 정치 세력으로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7개가 자민당 내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야당과 정권 교체를 하지만 일본은 자민당 내 파벌들이 정권 교체를 해온 역사라고 이해를 하면 결국 자민당이 70년을 거의 가깝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로서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좀 관심사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축하선 보냈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스가 쪽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스가 신임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언급은 없었지만 총재 선거 기간에는 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서 이 관계 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 한국은 국제법 위반 중에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베 수상의 기조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진짜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신임으로 다시 재임된 모태기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현재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한 가지 좀 기대를 한다는 것은 이 지금 스가 신임 총재가 신임 수상이 이 경제 회복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예. 지금 일본 내에서는 자발적인 내적 동력으로 경제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죠. 결국에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만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백색 리스트 원상 복귀는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 즉 동계인들이라든지 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름대로의 전술적인 유연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경색된 한일 관계를 아베 전 총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스가로서는 지금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한일 관계가 완화된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분기점은 올해 12월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번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고요. 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개선을 위한 합의 사항이 있으면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스가 신임 총재 앞에서는 코로나라든지 경제 문제 등 일본의 현안이 너무 급하고 혹시 총선거를 하게 되면 아베 수상처럼 이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을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일본 정계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경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험한 정책을 스가 신임 총재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토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의 여론도 아직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유리한 지역입니까?
예, 일본은 지금 스가 이 신임 수상을 아베 내각의 계승인가, 안 그러면 아베와의 좀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아직도 좀 불명확하긴 하죠. 하지만 여하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예. 하지만 일본 시민들 사이에 하나의 변화가 있는 것은 현재 이 와중에도 한국에 대한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 K-팝이 지금 제4차 붐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즉 이것은 일본 정부의 보도와는 다르게 한국의 IT, 디지털의 힘이라든지 또는 국제적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일본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한국과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 스가 어떤 신임 수상 체제는 아베 수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위한 모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스가 신임 수상이 어떤 스타일이고 또 어떤 인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 일본 내에서도 잘 밝혀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스가 쪽 관련된 사람들을 좀 잘 만날 필요가 있고 또 니카이 간사장과 모테키 외상 등 원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던 사람들이 유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이 한일 간의 공통의 과제를 제안하면서 새로운 신임 수상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좀 제안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 코로나 관련된 또는 경제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양쪽의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예. 정치나 역사 문제는 양쪽이 좀 더 안정적일 때 협력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금 분리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새로운 수상에게 좀 제안해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얘기로 숱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사이의 인식이나 간극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영채 교수께서 현지에서도 좀 많이 보셨고 또 현재 상황도 많이 전해주셨는데 이런 국민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실제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작년에 7월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역사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안전보장문까지 통합을 해서 한국과 관계가 악화시킨 것은 명확하게 일본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존재는 저희들이 남북미 정상회담 속에서 느꼈지만 일본이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 언제든지 방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존재를 단지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장점이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듯이 이 한국 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은 한국의 국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한일 간에 서로에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잠재력으로 어떻게 상호 이익이 될까를 서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교류 방식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특히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전략적인 이익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국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해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국익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